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 포커스 시간이고요. 제르치즈스키 박사님 북한 전문가 모시고 김정은 정권, 김일성 북한 정권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김일성을 넘보는 김정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오도르 제르치즈스키 박사님, 한국명은 이휘성 박사님이시고요. 연예인 휘성 아닙니다.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국립인문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국적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시고요. 호칭이 이제 좀 변하고 있습니다만 위대한 수령,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수령 알아봤어요. 소련에서 온 거.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이었고 김정일은 이제 아버지 살아있을 땐 친애한 지도자였고 네. 아버지 죽고 나서 바뀌었고 장군님이라고도 그렇죠. 부르죠. 경애하는 총비서 김정은 동지였거든요. 네. 근데 요새 위대한을 쓰고 있어요. 위대한. 어떻게 보세요? 이 위대한이 너무 빨리 쓰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자신이 최고 지도자이잖아요. 그래서 예.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위대한은 그게 최고 호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위대한이라고 부르고 나도 위대한이라고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싶다.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경애하는 에서 이제 위대한으로 갈아타고 있어요. 네, 그런 업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예, 친근한 어버이라는 최근에 김유경이 부른 노래에서 위대한 어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경애하는과 위대한의 북한의 차이가 많이 큰가요? 있긴 했지만 사실은 위대한이라는 호칭을 원래도 사용했잖아요. 2013년 거기 노래가 있었잖아요. 위대한 김정은 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장순택 숙천대 처음에 나온 단어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수련, 위대한 지도자 그런 뜻은 아마 완전히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간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제 노동신문 상단에 보면 왼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네. 그다음에 오른편에 보통 현지 지도하면 김정은도 위대한 쓰는데 네. 평상시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위대한으로 갈아타는 김정은의 의도는 선대와 같다. 자기 위상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북한에서 유출됐던 자료를 보면 예. 그 호칭에 대해서 예.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문건이 있어요? 네, 그것은 그 제3군단 그 문헌이 있는데 3군단. 예, 3군단 문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일본 NHK 반선턴에서 받게 되었고 이 자료를 보면 김정은이 직접 그 조선조난 그 통신 사전을 불러서 김일성 동지 이렇게 부르라, 뭐 김준일 동지 그렇게 부르라 그런 지시까지 내렸고요. 그게 235 군부대 문건이거든요. 네. 남포에 있는 그렇습니다. 사단장은 강태호고 제가 그 문건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거든요. 거기 지시를 정확하게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거기 김일성, 김준일에 대해서 무슨 호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예. 그 자료에서 수만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만 페이지 가까이 되죠. 네, 예, 예. 그래서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버지 특히 할아버지가 썼던 위대한을 이미 너무 봤어요. 네, 너무 빨리. 그리고 최근에 네. 태양절 4.15로 자, 이것도 같은 의도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김정은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위신을 내려주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은 김정일이 그 죽고 나서 북한 당국이 김정일 영원한 정비서로 추대하자고 선포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제 발차 대회에서는 갑자기 김정은이 자신이 정비서가 되었고 예. 걔는 정비서라고 그런 직위가 있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원한 총비서라고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죠. 그러면서 총비서를 아주 위상을 심각화했는데 네. 갑자기 자기도 총비서가 된 거네요. 그렇죠. 절대 영원한 정비서 아니고 사실은 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정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대한 수령이라는 표현도 할아버지 걸 이제 자기가 차용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총비서도 결국은 아버지 것도 뺏어온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집권한 이후에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만들면서 아버지를 영원한 국방위원장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방위원회 자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원한 국방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국방위원회를 없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버지 권위에 대한 도전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주체조선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김일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태양도 김일성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장군도 사실은 김일성이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전일도 장군이라고 예. 부르지만. 그러면 주체 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이 김정은이 2011년 12월 17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중반기니까 네. 그러면 집권 13년 돼가는 상황에서 주체 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김일성도 지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 이렇게 용어를 공식화하는데 70년 오차상대 이후니까 25년 걸렸잖아요. 김일성, 김전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은 그 정권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김전은이 이미 만들어진 사람은 그냥 세습으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북한 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김일성과 김전일이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전에 있었던 수련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모셔야 할지 김전은이가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 자신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 정서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주체 조선의 태양 김정은이 태양의 위상을 지금 확보할 만한 위치에 왔다고 보세요? 김전은이 뭐 나는 오늘의 김일성이라고 간주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자신이 아마 김일성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김일성에 대한 태도를 보면 네. 항상 자신이 아버지 밑에 있었던 것을 간주했고, 그래서 그 자신이 원수였고 아버지 대원수이고 계속 수련님의 제자이라고 간주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94년부터 97년까지 새로운 직위도 올라가지 않았고 유은 통치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전은이 그 거기 아마 2주일만도 지나지 않았고 예. 자신은 최고사령관이라고 선포했잖아요. 예. 큰 차이가 12월 있지 17일 날 죽었는데 12월 30일 날 최고사령관이 됐죠.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광, 유은 통치를 해서 아버지의 정치적 권위를 활용을 했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지금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권위를 지우고 그걸 뺏고 있잖아요. 유은 통치가 그렇죠. 유은을 지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전일과 성격 차이로, 그리고 약간 사상 차이로, 인식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김정은이 훨씬 과감한 거예요. 네,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은 누가 봐도 우상화가 굉장히 빠른 과속이에요. 과속이죠. 그 다음에 지금 김주애 딸 있잖아요. 딸. 네. 딸이 2013년생인데 2011년 11월에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 당시 나이가 10살이거든요. 네. 그러면 김정일은 1974년에 공식 후계자가 되죠. 그렇죠? 네. 그 이전에 현지도를 따라다녔지만 42년생이니까. 그런데 이 김정일의 경우에는 41년생이죠. 아버지와 붙어서 사실은 권력을 서로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네. 그 김주의 어린 이 딸은 김정은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빨리 전면 등장한 게. 그것도 약간 천톤의 위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원래 김전일 세습, 김전은 세습을 보시면 보통 먼저 그 후계자로 임명한 후에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찬양 캠페인이 게시했잖아요. 김전일에 대해서 물론 4년 이전에 좀 뭐 여러 가지 좀 호칭을 사용했지만 이렇게 본질적으로 74년 이후에만 시작했고, 그리고 노동신문에서 단춘환이라고 호칭했잖아요. 예. 조선춘환 TV에서는 6차 단태회로부터만 나오게 되었고 좀 천천히 했잖아요. 예. 그래서 김전은이도 그 약 2009년 1월 아마 자신 생일날에 1월 8일에 그 후계자로 임명한 후에 뭐 거기 뭐 전년대장 그 같은 호칭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김주의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임명한 안 됐죠. 결정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찬양 캠페인이 본질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역시 김정은이 어떤 과거의 모범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약간 북한식 단어를 사용하면 김정은이 누굽니까? 수정주의자입니다. 수정주의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후계 구도가 지금 벌어지네요. 네, 후계자 임명도 안 된 어린 여자아이를 벌써부터 우상화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존경하는 향도 위대한 분들. 이런 일은 김정은 시기엔 전혀 없었다. 존경하라는 말을 좀 사용했지만 네. 예를 들면 김일성의 배우자 김선혜에 대해서 김선혜.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정견하는 호칭이 아니고 친애하는 호칭 아니면 뭐 현도의 위대한 분이라는 표현은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속 우상화는 확실하다. 네. 지금. 자, 그러면 지금 김정은도 과속 우상화, 김주애는 더 과속 네. 우상화거든요. 그러면 김정일 시기에는 내부 반발이 물론 이제 삼촌 김영주부터 시작해서 김평일과 권력 투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북한 지도부가 김정일 후계에 대해서 대부분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김정은 과속 우상화, 김주의 과속 우상화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확실한 건 김정은이 집권 12, 13년 만에 네. 김일성을 넘보는 건 확실하다. 네.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을 넘보는 건 확실하고. 네. 자, 오늘 김일성을 넘보는 김정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나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의도대로 될지 아니면 또 거대한 불확실성의 원인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오늘도 제르치지스키 박사님 모시고 북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